네,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임직원 여러분들. 오늘 이 마사지볼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뭉친 어깨와 목을 풀어줄 볼테라피 강사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네, 강의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10여 년 이상을 체육 분야에 종사를 해왔고요. 트레이너 생활도 오래 했었고, 피트니스 센터, 필라테스 센터도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기업 임직원분들께 건강 강좌를 진행하고, 또 트레이너 선생님들, 필라테스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에서 겪었던 사례들, 그리고 제가 배운 지식들, 그리고 많은 케이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가장 좋은 그런 방법들을 오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성 피로, 그리고 틀어진 체형, 결림, 수심, 뻐근함, 만성 통증.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고, 지금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불편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땐 잘 몰라요. 건강할 땐 모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목이 아프다고 해요. 목이 아플 수 있죠.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아파서 막 목이 잘 안 돌아가요.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머리 감기도 좀 불편해요. 무릎이 아파서 걸어 다닐 때마다 뭔가 통증이 있어요. 그럼 어떻죠? 일단은 작은 통증이라도 저희가 굉장히 신경 쓰이고 짜증나고 뭔가 하지만 조금 더 통증이 커져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면 삶의 질이 확 떨어져 버려요. 이런 것들이 근데 실상 알고 보면은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 몸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혹은 조금만 더 습관을 좋게 가졌더라면 안 겪어도 될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떻죠? 저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내가 이제 공감이 됐는데 실제 지하철이나 뭐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혹은 뭐 사무실이나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저도 이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하긴 하는데 스마트폰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 그림과 같이 이렇게 목이 떨어지고 등이 굽고 아래를 쳐다보고 이런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저희가 컴퓨터를 할 때는 어떻죠? 컴퓨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손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화면에 집중하고 일을 열심히 할수록 점점 저런 포지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저희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삶이 편해지고 윤택해질수록 한켠에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런 체육 분야에 종사했을 때는 비만, 고혈압, 이런 임상적인 운동들에 대한 이슈들이 많았는데 지금 어느샌가부터는 체형이나 통증, 이런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저희 이 스마트폰이 2009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사용량이 늘었다고 해요. 근데 그로부터 2년 뒤인 2011년부터 목 디스크 환자가 아주 급증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이런 근골격 쪽의 문제는 저희가 안고 살아가야 할 그럴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 표를 한번 또 볼게요. 그 위에 이제 기대 수명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저희가 살아있는 그런 생존에 대한 그런 기대되는 수명인데 2018년도 기준에 이제 82세 정도까지 저희가 살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건강 수명이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씻기도 혼자 할 수 있고요. 장을 볼 수도 있고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일상생활들을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해요. 건강수명은. 근데 이상하게 건강수명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왜 그럴까요? 저희가 점점 편해지면서 움직임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들이 오히려 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저희가 그런 수명은 실제 살아있는 기간은 늘어나게 되는데 그럼 여기 이제 갭이 한 18년 정도가 되죠. 그럼 18년 정도는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하거든요. 병상에 누워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혼자 밥을 못 해 먹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씻어야 하고 이동해야 하고 그런 기간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저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부터 뭔가 관리를 해야죠. 다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공부도 때가 있다고 하듯이 지금 저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 몸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 하나 발제를 해왔는데요. 허리 통증 한 번씩 다 겪어보셨죠? 이런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실제 알고 보니까 허리 통증이면 다 디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한 5%밖에 안 된다고 해요. 5%.
굉장히 적은 수치죠. 그리고 허리 통증이 한 90%는 2달 이내에 어떻게 해요?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저절로.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당연히 찾아가야 하긴 하지만 병원에 좀 의존하는 경향들이 많죠. 실제 예방하거나 운동을 하면은 이런 수술까지 가는 경우들까지 안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수술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스스로 몸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관리를 하는 방법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테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체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체형. 그래서 올바른 체형이 무엇인지 혹은 올바른 체형에서 나는 얼만큼 좀 벗어나 있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 체형을 무너뜨리고 혹은 우리 통증을 주는 그런 근육의 통증 유발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통증 유발점을 케어할 수 있는 볼 테라피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다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체형은 네 가지로 크게 큰 범주에서 분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A가 딱 봐도 뭔가 바르죠. 자세가 이상적인 정렬이에요. 이 정렬을 볼 때는 이 복숭아뼈 발에서부터 항상 보는데요. 복숭아뼈 바로 앞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 무릎 중앙 그리고 이 골반을 보면은 저희 골반 이렇게 옆에 만져보면은 뭔가 툭 튀어나온 뼈가 있거든요. 옆으로 그 툭 튀어나온 뼈가 옆에서 지나가야 하고요. 수축선상 라인에 이렇게 쭉 올라가서 우리 귀를 이 수직 라인이 지나가면은 가장 이상적인 정렬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상적인 정렬을 가지고 계신 분은 실제로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흔하게 좀 어떻게 체형이 망가지나 봤더니 이제 이렇게 B 체형을 보면은 이미 이제 얼굴은 중심점에서 조금 앞으로 나가 있죠. 앞으로 좀 나가 있고 등이 정상적인 체형보다 조금 굽었어요. 정상적인 체형도 등은 약간 뒤로 가는 게 정상이긴 한데 그것보다 좀 많이 굽어 있죠. 그리고 허리는 또 앞으로 많이 굽어 있고요. 이 골반을 자세히 보시면 골반이 약간 이렇게 앞으로 약간 돌아가 있는 양상이 보여요. 그래서 이 체형은 보통 보면 이렇게 허리가 좀 잘록하고요. 옆에서 봤을 때 배를 보면 약간 똥배 나온 듯이 이런 오리궁뎅이 같은 체형이 돼요. 이렇게 되면 힙이 업돼 보이고 좋은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허리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자세예요. 허리에 많이 부담 가는 자세고 요즘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여자분들 많으시잖아요.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여자분이 이렇게 허리를 과하게 꺾고 운동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뭔가 미용적으로는 예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자세로 계속 중량을 드는 행위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 허리 부분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져서 결국 허리의 통증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C 체형을 보면은 얘는 이 척추가 뭔가 너무 평평하네요. 정상에 비해서 평평하죠. 그리고 얼굴은 또 중심에서 앞에 나와 있고요. 이 척추가 이상적인 정렬을 봐도 목은 약간 앞으로, 등은 뒤로, 허리는 앞으로 이렇게 S자 커브를 그리면서 저희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척추가 딱 일자로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완화되지를 못하겠죠. 충격을. 그래서 뭐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허리나 목이나 등 쪽에 좀 이런 충격으로 통증을 야기할 수 있는 체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골반은 어떻게 돼 있죠? 골반은 반대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아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엉덩이가 좀 처져 보이고 이렇게 몸에 굴곡이 없이 보이는 이런 자세들도 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많은 자세가 D 자세인데요. 이 자세의 특징은 뭐냐면 엉덩이는 이렇게 앞으로 말려 있죠. 등은 뒤로 빠져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서 있는 거냐면 사실 힘을 안 주고 서 있는 거예요. 이 앞에 그냥 몸에 기대서 배를 앞으로 쭉 내밀고 등은 이렇게 굽어 있는 이런 자세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잘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찍힌 내 사진을 보면 내가 이렇게 등이 굽어 있네, 내가 거북목이네, 이런 것들을 가끔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주변 분들을 이렇게 좀 판단해 주셔도 되고 혹은 내 사진으로 봤을 때 혹은 내가 편안하게 섰을 때 사진을 찍어 보면은 거의 이런 체형들이 요즘 많이 갖고 계신 체형들입니다. 자, 이 체형은 왜 이렇게 비틀어질까요? 뭐 뼈 자체가 기형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고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뼈대가 있고 그 뼈대를 지탱해 주는 것들이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쪽에 있는 근육들은 뭔가 화가 났네요. 화가. 그러니까 이 근육이 뭔가 짧아져서 이렇게 뼈를 한쪽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 있던 근육은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떤 근육이 문제일까요? 어떤 근육이? 자, 이 근육이 문제일 수도 있고 이 근육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통증은 여기서도 날 수 있고 여기서도 날 수 있어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나 봤더니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거나 혹은 어떤 특정 근육을 과사용하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 있는 근육도 고무줄을 저희가 쭉 밀려놓고 오랜 시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무줄의 탄력이 어떻게 되죠?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그 약해진 근육에도 통증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근육들이 실제로 어떻게 체형을 바꾸냐면 요건 아까 봤던 보시면 골반의 후방 경사라고 하거든요. 약간 엉덩이가 처진 듯한 느낌.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체형들이 왜 생기나 봤더니 요 허벅지 뒤쪽에 허벅지 뒤쪽인데 허벅지 뒤쪽에 이 근육 있죠. 흔히 뭐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근육이 좀 짧아져 있는 거예요. 햄스트링이 짧아지면 그래서 저희가 뭐 어릴 때 체력장 하면은 이렇게 다리를 펴고 손을 쭉 이렇게 내미는 그런 것들 유연성 체크를 하잖아요. 햄스트링이 짧으신 분들은 이 유연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럼 햄스트링이 짧아지신 분들은 이렇게 엉덩이를 밑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렇게 엉덩이가 좀 처져 보이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위쪽에서 또 복부, 배 쪽 근육이 좀 짧아져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다리 아래쪽 밑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에 스트레칭을 해주시거나 복부 쪽에 있는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셔야겠죠. 또 반대로 이렇게 엉덩이 위쪽에 있는 허리 근육이 굉장히 타이트 하신 분들,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이 타이트 하신 분들은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쭉 돌게 되겠죠. 오리궁뎅이처럼 될 거예요. 이런 분들은 또 허리에 통증을 가지게 될 확률이 좀 높겠죠. 그래서 이런 근육들이 짧으니까 우리 체형이 좀 변하는구나. 근육이 짧아서 체형이 변하면 또 통증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이 근육들을 제가 이제 그런 건강 상담을 다닐 때가 있는데 제가 물어봐요. 항상 어디가 가장 아프세요? 라고 했을 때 거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목이 아파요 라고 말을 해요. 목이 아프다고 말씀하시고 목 어깨가 아파요 라고 하는데 흔히 어깨라고 말하는 데는 이쪽이죠. 있죠. 승모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인데 이 근육 한번 다 잡아볼까요? 이렇게 잡아보면 딱 잡기만 해도 좀 아프신 분들이 있고 다른 데는 안 그런데 여기는 뭔가 좀 딱딱함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고 이런 알맹이가 만져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뭔가 기타 줄처럼 팅팅 튕기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뭉탱이로 뭔가 줄처럼 잡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근육이 좀 뭉쳐있는 곳들 혹은 이렇게 꼬여있는 곳들이 통증 유발점이라고 합니다. 이 통증 유발점들은 누르면 굉장히 통증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이 통증 유발점들이 다른 문제들을 더 야기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근육을 만져보면 굉장히 말랑말랑한 게 좋은 근육, 말랑말랑. 이렇게 딱딱하다고 근육은 딱딱한 것 같잖아요. 딱딱하다고 좋은 근육이 아니라 그냥 힘 빼고 있을 땐 말랑말랑한데 힘을 딱 줬을 때는 딱딱한 그런 상태의 근육들이 가장 건강한 상태의 근육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흔히 이런 보디빌딩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힘을 빼고 있을 땐 근육들이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실제로. 자, 이런 근육에 대해서 오늘 계속 말씀을 드려볼 건데 우리의 몸은 대부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 심장도 사실 근육이에요. 그리고 간이나 장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육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순환도 안 되고 컨디션도 안 좋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만 잘 케어해도 저희가 건강상의 이점을 많이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통증 유발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이 승모근에 통증 유발점이 흔히 생기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뭐 여기 이런 식으로 있죠. 굉장히 많이 있네요. 이 승모근이라는 근육에는. 그런데 이 문제가 이 통증 유발점을 만지면 어떻죠? 뭔가 좀 아프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통증 유발점이 생기면 이 빨간 점들 보이시죠? 이런 점들까지 통증을 만들어낸대요. 통증을 유발한대요. 그래서 통증 유발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머리가 막 두통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런 통증 유발점들이 생겨서 이런 데서 통증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두통이 심하면 어떡하죠? 두통 약을 먹죠. 약을 먹는다는 뭐죠? 통증을 그냥 잊게 해주는 거잖아요. 통증이랑 감각을 차단하는 건데 실제 원인은 어디죠?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통증이 없어졌다가도 나중에 또 원인이 여기 있으니까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또 통증이 생기겠죠. 그냥 만성적으로 두통을 달고 사는 거예요. 편두통 혹은 여기 목 뒤에 이런 통증들. 날개 축제 아프신 분들도 많죠. 이런 분들 많고 여기 결린 분들도 많고 이런 근육들에서 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팔 뒤에 통증까지. 대부분 이런 통증 유발점들은 자기가 있는 곳 그 근처에 통증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독일 통증 클리닉 센터의 통계인데요. 통증 치료 센터를 찾는 사람의 93%가 다양한 부위의 근막에 존재하는 압통증에 의한 압통점, 눌러서 아픈 점에 의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중에 73%는 그 통증이 주요 원인이 근막에 존재하는 통증 유발점이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자, 저희가 통증 치료센터를 찾을 정도면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 중에 대다수는 이런 통증 유발점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이런 통증 유발점들을 저희가 잘 케어하면 병원 갈 일도 없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이겠죠. 좋습니다. 이제 슬슬 실습으로 가볼 건데요. 실습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화상 강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습을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거의 목 쪽으로 갈 거예요. 목 쪽 위주로 갈 거기 때문에 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고 실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우리 머리의 무게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머리의 무게가 일반적 성인의 머리 무게는 한 5kg 정도 된다. 5kg 정도면 생각보다 무겁죠. 5kg짜리 아령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꽤 무거운 무게예요, 머리는. 근데 이 목이, 이 가느다란 목이 이 머리를 지탱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런데 이 목의 각도가 한 15도 정도 앞으로 조금 이렇게 기울어졌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죠? 머리의 무게가 27파운드예요. 27파운드면 약 12kg으로 머리가 목에 주는 부담이 증가한다고 해요. 자, 30도를 기울이면 어떻게 되죠? 40파운드. 한 18kg 정도. 그리고 자, 45도가 기울이니까 22kg. 자, 60도가 기울었을 땐 자, 27kg. 27kg면 어마어마한 무게죠. 그 무게를 목이 지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스마트폰 볼 때 보통 어느 정도 자세 보시죠? 저는 한 45도 정도로 숙여서 보는 것 같아요. 45도 정도. 그럼 제 목은 22kg짜리 부하를 계속 견디고 있는 거예요. 자, 아프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저희가 마사지를 막 받았어요. 마사지를 받고 조금 통증이 없어졌어요. 근데 또 22kg짜리 일을 계속 시켜요. 하루 종일 시켜요. 또 아프겠죠. 이게 원인이에요. 사실은 이런 잘못된 자세가 원인인데 저는 계속 증상만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통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거북목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목을 한번 다 만져볼까요? 목을 쭉 만져보시면 이렇게 툭 튀어나온 뼈 하나가 있어요. 툭 튀어나온 뼈. 툭 튀어나온 뼈가 하나 있는 건 정상이에요. 경추 7번 정도 되는데 이게 툭 튀어나오다 못해서 거북목이 좀 심해지면 이 그림이랑 같이 이렇게 살이 접히기 시작하면서 뒤에 좀 변이가 좀 심해졌죠. 혹같이 이런 증상을 거북목을 지나서 버선목 증후군이라고 해요. 버선목 증후군. 근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성분들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목 뒤나 옆에서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버선목인 분들도 몰라요, 본인이 버선목인지. 근데 이렇게 살이 많이 접힐 정도로 가면은 굉장히 이게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거든요. 본인이 한번 지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내가 혹시 살이 접힐 정도로 목이 앞으로 가 있나? 한번 체크 한 번씩 해보시고, 체크가 안 된다면은 주변 분들한테 뒤에서 사진을 찍어서 혹은 옆에서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세요. 내 목이 생각보다 앞으로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자, 저희가 더 돌이키기 힘들기 전에 오늘부터 하는 체조들, 볼테라피를 활용해서 목을 점점 더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목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목 테스트를 이제 저희가 앉아서 진행을 할 거예요. 앉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바르게 앉은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바르게 앉은 자세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손을 자기 엉덩이 밑에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엉덩이 밑에 딱 넣어서 앉아 보실게요. 딱 엉덩이 밑에 앉아서 넣고 앉아 보시는 상태에서 그림과 같이 허리를 오목하게 만들어 보시고 좀 가슴을 앞으로 내밀면 되겠죠.
자, 구부정하게 앉으면 어떻게 되죠? B 그림같이 이렇게 골반이 앞으로 돌겠죠. 앞뒤로 이렇게 굴려보세요. 앞뒤로 쭉 허리를 오목하게 구부정하게 오목하게 구부정하게 하시다 보면 내 엉덩이 뼈가 손을 이렇게 지나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찾아보세요 한번. 요 엉덩이 뼈 요 구간이 손을 이렇게 지나가겠죠. 왔다 갔다. 자, 그 구간이 의자에 가장 안정적으로 누르고 있는 그 각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허리를 완전히 오목하게 앉았다고 해서 그게 바른 자세는 아니거든요. 허리를 오목하게 앉으면 오히려 이 부분이 뒤로 빠지겠죠. 눌려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앞으로 가서 적당히 허리가 오목한 자세가 가장 허리에 부담이 없는 중립적인 좋은 자세예요. 그 중심점 위에 아까 말했던 어깨나 머리가 있으면 가장 목에 스트레스가 없는 좋은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엉덩이 밑에 손 놓고 그 뼈가 딱 손을 가장 많이 압박하는 위치를 찾으시고요. 그리고 한번 지금 앞에 책상이 있으시면 책상에 손을 한번 딱 올려보세요. 편안하게 바른 자세를 취해서 책상에 손을 딱 올려보시고요. 내 발은 무릎 바로 밑에 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놓으셨나요? 이 자세에서 예를 들어서 책상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팔을 딱 올렸을 때 책상이 높다면 어깨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대부분 좀 책상이 높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책상에 딱 팔꿈치를 앞으로 뻗어서 올렸을 때, 우리가 타이핑 하듯이 올렸을 때 어깨가 편안하게 떨어지는 이 구간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의자 높이를. 환경을 잘 세팅해놔야지 우리가 체형적으로 이상한 자세에서 하루 종일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책상이 너무 높으면 이렇게 어깨가 뜨겠죠. 이 상태에서 하루 종일 타이핑을 하다 보면 목이 계속 굳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자기 책상의 환경을 체형이 안 좋아질 수 있는 환경들을 하나씩 없애세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의식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손은 다시 내리시고 아까 그 엉덩이 바른 자세 놓으시고 그 엉덩이 바로 수직 위에 내 머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자세를 딱 만들어 보시겠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가도록 할게요. 그 상태에서 테스트를 가도록 할 건데 지금 이 그림에 보이다시피 목의 움직임을 테스트할 거거든요. 그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른 자세 잡아주시고 턱을 요 가슴 위에 있는 뼈에 붙여 보실 거예요. 자, 그대로 딱 숙여서 턱으로 요 가슴 위쪽 뼈를 터치 한번 해보실게요. 다음 제자리. 두 번째, 이제 몸을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천장을 볼 거예요. 턱을 들어서 천천히 머리 위로 쭉 올리실 수 있는 만큼만 올려보실게요. 다시 내리시고. 자, 여기서 기준 알려드릴게요. 내 턱이 이 뼈에 닿는다, 혹은 이 손가락 정도 간격을 두고 닿는다 하시면은 이 앞으로 숙이는 동작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으신 거예요. 자, 뒤로 젖혔을 때는 이 그림 보시면 코랑 이마랑 수평이 닿을 때까지 고개가 뒤로 젖혀 주셔야 돼요. 자, 턱이 터치, 코와 이마가 수평이 될 때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목이 그래 내 목이 잘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 고개 숙이세요 하면은 턱이 닿아야 된다고 할 때 입을 벌리시는 분이 있어요. 안 되죠. 입을 딱 담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젖힐 때 마찬가지. 몸이 움직이시면 안 돼요. 몸을 젖혀서 나는 많이 보이네 하시면 안 돼요. 몸은 딱 그 자리 있은 상태에서 얼굴만. 자, 요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자, 다음 좌우로 도리도리를 하실 건데요. 좌측으로 도리한 상태에서 그대로 숙여 주실 거예요. 숙여서 내 턱이 역시 쇄골 중앙부를 터치할 수 있는지 볼 거예요. 반대로 터치. 좋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보상작용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쪽에서 약간 불편감이 느껴지거든요. 자, 했을 때 닿을 때 반대쪽 어깨가 떤다거나 이쪽 어깨가 떠서 붙으면 의미가 없겠죠. 딱 바른 자세에서 터치할 수 있게끔 테스트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다음 테스트 갈게요. 다음 테스트는 이제 턱 관절이 얼마큼 잘 움직이는지 테스트를 할 건데, 이 턱 관절도 마찬가지로 이 턱 관절이 안 좋을 때는 이런 굉장히 많은 이런 안 좋은 통증들이나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턱 관절 테스트는 이 그림과 같이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해볼 건데, 바른 자세 잡아주시고 세 손가락으로 진행해 볼게요. 세 손가락을 입을 벌려서 그대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벌린 상태에서
자, 이 테스트를 진행할 때 턱이 아프다거나 새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내 턱관절이 뭔가 지금 부드럽지 않구나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저희가 목 테스트 진행하고 턱관절 테스트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이 테스트를 한 내 범위나 통증이나 이런 걸 잘 기억해 주시고 지금 같이 볼 테라피 해보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라피 잘 따라와 주시면은 분명히 개선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